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BLS 데이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LS 데이터에서 임금 부분 소폭 상승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저번 데이터가 0.3 상승해서 0.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3.8에서 이제 컨센이 3.6이어서 컨센보다 높게 됐지만 좀 줄어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 데이터지만 뭐 크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CPI까지 봐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건 CPI 이번 주 금요일 데이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인 거는 실업률 감소. 네. 이 고용 데이터보다 실업률은 이 4.5 이상만 안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4.3으로 좀 줄어들었다. 요것도 8%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좋게 볼 만한 내용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근데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왔죠. 이게 근데 부정확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적당한 둔화나 약간 상승 정도가 좋은데 좀 많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소형주들한테는 안 좋게 작용을 했다. 금리 인하를 더 뒤로 미루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시장은 3-4 월은 안 하고 6 월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더 신빙성을 주는 데이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제 한 3 개월 정도 안 하는 상황에 있어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스태그거든요. 인플레 상승에 경기 침체. 근데 그 상황은 안 나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 경기 튼튼하는데?' 하고서 또 증시가 좀 잘 받쳐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 월, 3 월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데 하단이 얼마나 방어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2-3 월, 4월 구간에서.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이 하단을 방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 CPI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BLS 데이터가 시장이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CPI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플레가 만약에 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CPI가 정말 중요하고 이번 달에는 이 CPI 외에는 PC밖에 중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이 2월 달 향방을 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은 뭐 기관, 헤지 펀드, 월가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포지션이 양분화돼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이제 CTA 추세 추종에서 매도 압박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매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정 부분 이상 트리거가 생기면은 이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풋 베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파이나 SPX가 지금 7,000을 이제 신고가를 넘을랑 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매도 압박에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시장에서 지금 이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압박을 해서 증시를 끌어내리느냐를 봤을 때, 근데 요거를 또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애들이 있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순환이 되면서 좀 소비와 경기 방어주, 정유 에너지 쪽에서 그 기술주에서 좀 빠지는 금액들이 열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떠받치고 있다. 저가 매수세가 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악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은 AI 테크 중소형주들이 50% 이상 빠진 것들도 많고, AI 빅테크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무너지려면 얘네들이 무너져야, 특히 이제 반도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워낙 호황이어 가지고 얘네가 이제 매도 압박을 넣은다고 해서 증시 지수를 부러뜨린다고 해도 이 반도체는 어느 정도 떨어지게 하면은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다가 AI 테크 중소형주들이나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마소, 뭐 아마존, 그다음에 기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빅테크들도 그렇고 떨어졌을 때 하단이 크게 열리는가를 보면은 하단이 생각보다 열릴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지금도 사실 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인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올 거냐라고 보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증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하방이 크게 열릴 것인가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압박이 강하게 돼 가지고 물량을 뱉어내 가지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일단 QQQ 580 까지는 열어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은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내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하고 바이 더 딥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차트 분석 빠르게 들어갈 건데요. 현재 박스권 횡보하고 있고 어제도 박스권 하단 일봉 100일선 지지를 받고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곳이 여기 박스권에서의 POC 매물대 가장 큰 블락에 걸려 있고요. 이 우측 저항선 브레이크아웃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가 하필 또 이제 이평선이 겹쳐지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S&P도 지금 신고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저항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 구간이 겹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저항받기에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뚫는다고 하면은 네, 포텐이 터지기에도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BLS 데이터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우리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BLS 데이터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CPI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CPI가 인플레가 당연히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가 이제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겠죠. 한 580까지.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빅스인데요. 빅스는 12월 말부터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어제 프리장에서 고용 데이터 나오고 증시가 오르면서 여기를 깨느냐 못 깨느냐 제가 이걸 봤는데 이걸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스는 여전히 튈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7 아래로 잠기면서 봉이 이렇게 좀 마감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좀 안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CPI 기반으로 얘가 빅스가 이 아래로 또 잠기면서 증시가 한동안 조금 더 다시 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독에서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상승세가 이제 5,100 최대 이제 5,200까지는 열어두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구간 내에서는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횡보 사이클이 들어갈 겁니다. 5,200에서 한 4,900 내에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큰 방향성은 나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좀 수그러들고 있죠. 수그러들고 나서 CPI가 나오게 되면 또 방향성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가 이 내에서 그냥 횡보를 할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뭐 금, 실버가 한쪽 방향으로 다시 포텐이 크게 터지는 뭐 상방이나 하방으로 포텐이 터지는 구간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거고 여전히 옵션 시장이나 이 베팅 자체는 CTA 포지션도 그렇고 상방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숏 베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졌을 때는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간단하게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 여기 하단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매수 설명드리고요. 올라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추세 이탈한 부분에 저항을 맞고 잠시 주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애플이 신고가를 빠르게 돌파하려면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 주춤을 해야 됩니다. 근데 CPI 이후에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애플은 좀 덜 올라갈 겁니다. 다른 기업들, 눌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상단폭이 그렇게 높진 않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이제 이평선과 지지 라인이 겹쳐지는 구간 260불 내에서는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을 다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기보다는 260불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마소입니다. 마소는 여기 갭 부분을 채우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았죠. 과거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90을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제일 좋은 점은 여기 이 구간을 빠르게 들어올려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들어올릴 만한 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인 거고 매수할 때 레버리지보다 뭐 본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린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꼭 이 마소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떨어질 부분이 적은 상황이고 야 떨어져 봤자 하단이 별로 열려 있지 않다. 마소가 망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실적이 미스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소는 시간을 쏟되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다. 어느 정도 부분까지 최소 450에서 이 470 이 갭 있는 부분은 채우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소가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이 이상으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한 요 정도 구간이고요.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야.'라기보다는 좀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여기서 이제 한 400 불 내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여기서 이제 양봉을 두 번 세운 게 매우 유의미한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평선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 190불 저항받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옵션 내에서도 일단 200 까지 다시 열려 있어요. 그 200을 가게 되면은 200 에서 당연히 저항을 맞는데, 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하단으로 세게 꽂기보다는 뭐 잠깐 이제 차익 실현 나와서 꼬리를 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200 불을 넘는 이 엔비디아의 행보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셋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제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CPI만 때만 견뎌준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 이제 이평선 다시 골든 크로스 되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는 좀 비중을 싣고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00불 정도, 410불 요 정도 내에서는 매수가 용이하다. 계속 설명드린 부분 한창.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행히 이제 테슬라는 올라주고 있고, 이제 우측 저항을 브레이크아웃 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450 에서 460 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 가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네 홀딩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를 우리가 냉소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냉소적으로 봤을 때, 자 스페이스X가 이후에 상장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테슬라들이 이 테슬라를 샀던 주주들 중에서 좀 빠져나가면서 스페이스X를 또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슬라가 적당한 밸류고 저평가다라는 가정하에 스페이스X로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페이스X가 IPO 상장을 했을 경우에 테슬라가 주가가 예전만큼 펌핑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이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400불 위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저는 한 번은 테슬라가 꼬꾸라지는 구간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있을 때도 전 TSLR보다는 테슬라는 좀 본주,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 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이배인데 그 장기 관점에서는 본주로 모아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사이버캠 나오고 로보택시로 수익성이 확실히 나오고 FSD 이제 구독 형태로 가 가지고 사람들이 채택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찍혀야 됩니다. 뭐에? 실적에. 차량으로 판매해서는 테슬라는 더 클 수 없다. 이제 옵티머스를 기대해야 되는데 옵티머스 당장 실적으로 나올 구간 아니죠. 또 장점 뭐죠?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지어야 되잖아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주로 가서 데이터 센터 못 짓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야 되는 부분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은 400불 위가 아니라 400불 근처나 그 아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구글입니다. 구글은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제가 350, 360이 일단 구글이 최대치로 뽑을 수 있는 당장의 상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지금 찍고 뭐 하고 있죠? 네, 기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행보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종목에 따라서 하락폭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마소처럼 갑자기 뭐 악재가 터져서 얘가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이 워낙 전망도 좋고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300 에서 310 여기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1차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가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 워낙 매물대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일진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유 없는 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지금 구글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그다음 채권 발행한다고 하니까 막 펀딩하는 것처럼 지금 구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볼 가격이 한 300 에서 310 부터 잡아가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든 200 만들든 여기 한번 다시 깨고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든, 올라가는 구간은 220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마소가 450, 460 가는 것처럼 아마존도 여기 구간에서의 들어가는 거는 네, 220불까지만 가져가고 나서 그다음에 220불 갔을 때 아마존이 그다음에 실적이 뭐가 좋게 나오든 이 횡보를 보고 시장이 불을 뿜든 그래야지만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요 아래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 두면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이평선 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한번 이 갭을 찍으러 이제 하단을 갈 수 있는데 여기 내려갈 확률이 높진 않다. 이게 이제 CPI가 박살나서 지수 전체가 박살나야 내려갈 부분이고 요 상승분에 대한 리턴 값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 메타 뭐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메타 접근하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몰빵 들어가기보다는 여기까지 그래도 2월, 3월에 변동성 생각해서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또 나오면서 하락표를 보여주면서 팔란티어를 압박하고 있죠. 자기 리딩방 홍보를 하면서.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 떨어지려면 떨어지기 좋은 구실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래 매물대도 별로 없고. 근데 팔란티어는 지금 마이클 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IC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때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팔란티어는 이 120불, 125불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좀 더 큰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자 여기를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바닥을 만들든 구간으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고 나서 이 148 여기 넥라인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추가적인 뭔가를 하는 게 낫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가 좀 시간을 걷고 요것도 이제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강압적인 공매도의 압박, 심리적 공포로 인한 줄 청산 요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차라리 요거 전환되고 나고 좀 안전해지고 추세 저항 돌파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 괜히 무리한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터져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평단을 과감하게 낮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가 망할 기업이 아니고요.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 정해져 있고 이 150불 지지 그래서 150불부터 145 여기부터는 다시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고 저항받는 구간은 여기 170 구간 165에서 170 저항 이거 다시 뚫으면 한 190에서 200 그다음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잡은 거 일부 익절을 하면 다시 한번 145, 150 불이 온다고 하면 매수 접근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뚫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두들긴다면 뚫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는다고 했을 때는 한 190 불에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한 140, 150 불에 온다고 하면은 매수가 좀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버티브입니다. 버티브는 제가 계속 설명드릴 때 좋게 본다고 설명을 드렸고 저 또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신고가 부근 내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뚫고 눌리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타겟을 245, 250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번 실적의 타겟이 아니라 네, 이번 상반기의 타겟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실적이 나오고 기대치를 인해서 이미 네, 타겟까지 한 번에 붙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항 맞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요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횡보를 하거나 플랫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브로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고 자 들어가셨던 분들은 부분 익절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플랫하거나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으로 최대치까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익절한 건 아쉬워요. 근데 지금 저는 지수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도 좀 다른 에너지 섹터들도 선반영된 부분에서 리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네 실적에서 네 포텐이 터져 버렸네요. 그래서 버티브 쓰고 계신 분들은 네 축하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대응은 일단 여기서 더 포텐이 터져서 막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저는 요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감안하에 한번 이렇게 비비다가도 천천히 여기까지 좀 시간을 두고서 한 6월 전에 상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한 번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뭐 더 끌어올리려면은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제 버티브가 매우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진 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이기도 하고요, 냉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이제 에너지 분야의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가격이 쪼끔 괜찮아진다고 했을 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 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실적으로 뽑아내고 리턴이 나오는지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후드인데요. 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때부터도 84 불이 오지 않는 한 안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6 개월이 지나고 나서 84 불이 왔어요. 사실 로빈후드가 이 84 불에 온 거는 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지금 실적도 코인 쪽 분야에서 실적이 미스가 나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드는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84불 아래 75불 요 라인대에서는 매수가 용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후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후드는 한 55 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랑 이더랑 더 이상 저점을 형성을 더 안 했으면 좋겠는 상황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보는 입장으로서는 자 75 불이 이제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로빈후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슬인데요. 속스가 여기서 상승분에서 여기서 이어졌던 이 320 돌파 이후에 나오는 요 구간이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번 떨어지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워낙 반도체가 강세다 보니까 여기서 V자로 빠르게 올렸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슈팅 부분을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이 구간에서 좀 버거워하겠죠. 뭐 다시 올라가는 거 버거워하지만 이 되돌림 폭이 크진 않을 거다. 330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단을 깨기보다는 그냥 반도체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다음 타겟 자체는 한 370에서 한 380 사이까지도 충분히 때려 올려 놓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강세일 것 같고 여기 구간에서 좀 빼고 나서 좀 지지부진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좀 시간을 걸리면서 이제 한 320불 아래부터는 다시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V자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탑을 만들고 좀 다시 한 330 부근까지 내려오느냐 여기서 조금 식히는 시간을 좀 더 거치고 가느냐 아니면 이 과열 구간을 다시 한번 좀 더 과열로 올라가느냐 요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워낙 호황이기도 하지만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화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올릴 것이냐 요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는 한 300 정도까지는 열어뒀었는데 여기까지도 당장 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한 330 까지 지금 구간에서 여기 320도 아니고 한 330 까지만 와도 계속 저가 매수세가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속슬이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무리한 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일정 부분에서 단기적인 눌렸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지켜봐야 되는 건 이 S&P입니다. 지금 이제 S&P 선물 차트인데 이 선물 차트에서 여기서 지금 7,000 구간에서 또 부딪혔거든요. 여기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면 SPX 7,000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이 한 번 추세를 받아서 조금 상승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이제 리젝이 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S&P로 봤을 때 6,900, 6,850 여기 6,850에서 6,900 요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버티느냐 못 버티냐 요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 뱉을 것이냐 아니면 돌파할 것이냐 요거를 내일 CPI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